안녕하세요, 여러분. 랜선 친구 유정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어요.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는데 혹시 아스트라제네카를 이후에 맞으실 분이나 접종을 하실 분이나 뭐 그런 분들을 위해서 혹시나 도움이 될까 이 영상을 찍습니다. 일단은 제가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조금 약간 브이로그식으로 찍으려고 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찍는 게 허용이 되는 게 아니라서 일부 좀 보고 오시죠. 내가 만든 거 역사적인 거니까 내가 만든 브이로그 근데 브이로그가 이렇게 찍어낸 거 아니야? 무서워. 시간이 지금은 네, 보고 오셨나요? 네, 제가 그 이후에 이제 맞고 난 다음에,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찍을 그게 안 돼가지고, 막 실실 그럴 겨를도 없어서, 뭐, 영상을 찍거나 그러지 못해서, 이게 말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다 적었어요. 어떤 임상적인 그런, 것들이 어떤 임상적인 데이터가 될 수 있으니 다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주사를 맞았을 때는 팔이 좀, 찌릿찌릿하면서 좀 저리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손을 씻으러 이제 화장실에 갔다 손을 씻잖아요. 그럼 손을 이렇게 비비면서 손을 씻잖아요. 이렇게 비빌 때 이런 손끝 마디마디가 되게 찌릿찌릿하다? 약간 그런 느낌? 약간 되게 꼭꼭 그러니까 쑤시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심한 건 아니고요. 그냥 견딜 수 있을 정도인데 그냥 그런 느낌이 났다. 이 정도였고요. 그리고 그 직후에는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근육통이 살짝 있었습니다. 요 팔에. 그래서 요 팔을 이제 들어 올리기가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팔을 들어 올릴 수는 있었어요. 근데 아팠죠. 팔을 들어 올릴 수는 있었으나 아프다. 이 정도였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맞은 직후에는 그랬고 그리고 이제 그 평상시에 그 이후에는 뭐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어요. 않아서 10시쯤에 맞았는데 그 이후에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8시간 정도 지나게 되는데 한 6시쯤에 근육통이 살짝 조금 더 왔고요. 그리고 추운 느낌이 들었어요. 추운 느낌? 근데 추운 느낌도 이때는 그렇게 심하진 않았거든요. 이때는 그렇게 심하진 않았고 그리고 제가 퇴근을 이제 맞고 10시에 맞고 오전 10시에 맞고 그 다음에 6시에 퇴근을 했을 때 6시에 퇴근을 했을 때 그 버스를 타잖아요. 근데 버스를 탔는데 버스가 원래 평소에 가던 거랑 똑같이 갔는데 제가 그때는 좀 뭔가 어지러움이나 약간 이렇게 울렁거림이 조금 느껴져서 버스가 더 막 심하게 흔들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뭐 토가 나오겠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고 좀 약간 울렁울렁거리고 매식매식거리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어요. 그래서 빨리 집에 가야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그 주사를 맞고 집에 가서 그냥 밥을 먹지 말고 보양식을 먹어야겠다 생각을 해서 추어탕을 포장해 갔거든요. 그래서 추어탕을 포장해서 집에 가서 먹으려고 했는데 그때부터 머리가 진짜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냥 머리 아픈 정도니까 다른 건 심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열심히 한 그릇을 먹었습니다. 열심히 한 그릇을 먹고 바로 타이레놀하고 그 다음에 비타민 C를 먹었어요. 늘 먹던 비타민 C와 그리고 뭐 다른 영양제 있죠? 그런 거와 타이레놀을 먹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샤워를 하려고 했는데 요거 하면 샤워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머리랑 얼굴 세수랑 양치하려고 이제 씻으러 들어갔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그때가 한 9시간, 10시간 요 정도 지났을 때였는데 너무 추웠어요. 그게 왜 어떻게 느껴졌냐면 제가 이렇게 옷을 입고 있어도 소름이 돋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닭살이 쫙 돋는 거예요. 닭살이 쫙 돋으면서
너무 추운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막, 이렇게 막 덜덜덜덜 떨리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씻고 난 다음에 머리도 다 빨리 바짝 말리고, 그 다음에, 티셔츠를 입고요. 그 위에다가, 티셔츠랑 바지를 입고, 그 위에다가, 수면 원피스를 입고, 수면 잠옷 그 있잖아요. 수면 원피스를 입고, 또 밑에다 수면 바지까지 입었거든요. 근데도 추웠습니다. 근데도 추웠고요. 근데도 덜덜덜덜 몸이 떨리는 거예요. 전기장판을 최대로 틀어놓고 그 다음 그렇게 누웠어요. 근데도 추운 거예요. 정말 너무 춥다? 너무 춥다, 떨린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있었는데 일단 타이레놀을 먹었으니까 겨우 잤습니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는 거는 계속됐어요. 저는 좀 두통이 심했어요. 그래서 그냥 잤는데 겨우 잠이 들었어요. 9시쯤에 밤 9시쯤에 잠이 잤는데 딱 눈을 떴을 때가 새벽 3시 50분? 40분 정도였거든요. 4, 50분 정도였는데 왜 눈을 뗐냐면 9시부터 새벽 3시 40분까지 잠을 제대로 잔 게 아니었어요. 선잠을 자면서 계속 머리는 지끈지끈 아파오고 중간중간 계속 깼는데 그래도 이렇게 약간 너무 지쳐서 잠드는 그런 듯한 몸살 기운을 겪으면서 잤거든요. 근데 진짜 3시 40분에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일어났는데 그냥 빈속에 타이레놀을 먹었어요. 너무 아파서. 일단은 저는 그 연구소에서 병원에서 그거를 그 세알을 줬거든요. 타이레놀 650mg짜리 세알을 주셨어요. 그래서 밥 먹기 전에 먹었죠. 저녁 밥 먹기 전에. 그리고 난 다음에 새벽 3시 50분에 그걸 먹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누웠어요.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간에는 또 너무 머리가 아파서 잠이 안 와서 계속 인터넷으로 타이레놀 퍼지는 시간, 타이레놀 효과되는 시간 이런 걸 찾으면서 막 버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계속 검색을 하다가 또 그냥 이렇게 누워서 지쳐서 너무 몸이 지치거든요. 지쳐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잠이 들었나 봐요. 잠이 들어서 이제 새벽 6시쯤? 새벽 6시 30분쯤 일어났다고 하네요. 새벽 6시 30분쯤 일어났어요. 이게 한 20시간 정도 지났을 때였을 거예요. 그때 이제 회사에 못 나가겠다고 연구원분들이 다 얘기를 해서 이제 저도 못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너무 머리가 아파서 도저히 일어나면은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드렸고 열 같은 경우는 제가 체온기가 없어서 재지는 못했지만 그냥 약간 열이 그냥 이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던 거예요. 느낌상 열이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저는 두통이 너무 심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20시간을 지난다고 하고 헬스를 못 간다고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그 뒤로부터는 지쳐서 잠을 또 잤거든요. 그래서 10시까지 잠을 잤는데 그때부터는 추운 게 아니라 더웠어요. 덥고 땀이 엄청 많이 나서 수면 원피스를 벗어 던지고 전기장판을 끄고 잤는데 땀을 너무 많이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땀에 흠뻑 젖은 상태로 10시까지 잠을 잤어요. 근데 그렇게 땀을 푹 흘리고 난 다음에 10시에 일어나 보니까 조금 개운한 거죠. 조금 개운하게, 괜찮은데? 눈이 번쩍 떠졌어요. 근데, 사실 머리는 계속 아팠어요. 그때까지도. 머리 나아질 기미가 안 보여서, 머리는 계속 아팠는데, 그래도, 조금 괜찮은 수준까지는 됐어요. 이제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일어나서 10시부터 이제 계속 누웠다가 일어났다가 이렇게 어지러우니까 누웠다가 일어났다가 하고 그 다음에 12시쯤에 점심을 먹고 마지막 타이레놀 3개 중에 하나를 먹습니다. 마지막 타이레놀을 먹었고요. 그 뒤부터는 머리가 안 아프기 시작했어요. 근데 가끔 그냥 가만히 있을 때 머리가 안 아픈데 가끔 이렇게 누워있다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살짝 약간 비틀비틀거리면서 어지럽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고 팔도 조금 아프기 시작했어요. 근데 팔이 안 올라가는 수준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됐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하루를 그렇게 잠을 많이 자고 활동을 열심히 하다가 머리만 아픈 수준이었으니까 활동을 하다가 그 뒤로는 타이레놀은 안 먹고 그 다음날에 출근을 하게 됩니다. 출근을 해서는 조금 막 지끈지끈 거리는 건 있었지만 심한 정도의 두통은 아니고 경미한 정도 두통이었고요. 그리고 갔을 때 팔이 원래는 저 별로 안 아프다고 생각했는데 참을 만하다 생각했는데 팔이 너무 아팠어요. 회사를 가고 팔이 너무 아파서 여기에 막 약간 여기서 꿀렁꿀렁 거린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팔이 너무 아파서 이게 막 나도 모르게 회사에서 뭐를 이렇게 들거나 이랬을 때 너무 아픈 그런 깜짝깜짝 놀래서
아픈 그냥 그 정도였고, 그리고 난 다음에 48시간이 지난 수준에서 조금 아픈 게 있다가 그 뒤부터는 완전 사라지고 다시 정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겪으면서 사실 여러분들이 제가 앞서 그 브이로그에서 보셨겠지만 저도 아스트라제네카를 정말 맞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일단은 지금 백신 같은 경우는 득과 실을 봐야 되는데 일단 득이 우선이면은 이제 맞아야 돼요. 일단 집단 면역을 형성을 하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 설마 죽기야 하겠어? 라는 생각이 그냥 어쩔 수 없이 맞았는데 그냥 잘 버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진짜 건강하신 분이라면 크게 그냥 하루 정도, 하루도 아니고 그 새벽에 고비만 넘기면 조금 그래도 괜찮아집니다. 괜찮아지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걱정을 많이 했어가지고 이런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기 위해 준비를 좀 많이 했었는데 나름대로 이제 이런 의학적 근거는 없지만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걸 준비했는데 그걸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저는 맞고 난 다음에 조금 여기가 많이 아프시잖아요. 맞고 난 다음에 처음에 맞을 때 뿅 할 때는 안 아파요. 안 아프거든요. 그래서 간호사 선생님 너무 최고다 이러면서 그랬거든요. 근데 맞고 난 다음에 30분 이제 그 발작 때문에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엄청 저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를 그때 앉아 있으면서 요 끝에 있잖아요. 손끝 요 맞았던 여기 팔을 요 밑에 부분 이 주사 부분 말고 요 밑에 부분 이렇게 좀 주물러줬어요. 주물러줬어. 주물러줬고, 그랬더니 조금 나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혹시 이렇게 해가지고 너 아프신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전 주물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원래 커피가 안 맞는 사람인데, 그래도 커피 맛있어서 먹는데, 그날은 절대 먹지 않았고, 따뜻한 귤차를 먹었어요. 사실 어떤 귤차가 없더라도, 사실 어떤 차든 무방해요. 따뜻한 차면은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좀 비타민 C를 그래도 충족하자 해가지고 충족시키자 해서 귤차를 먹었어요. 귤차를 먹었고 계속 주기적으로 이렇게 따뜻한 물을 계속 마시면서 귤차를 흡입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제가 타이레놀과 함께 비타민 C를 먹었잖아요. 비타민 C도 혹시 나의 그런 우리 몸에 싸우고 있는 여러 가지 면역 세포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먹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집에 가기 전에 파워에이드를 사가지고 갔어요. 사실 이게 제가 땀을 많이 흘렸잖아요. 근데 만약 땀을 안 흘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땀을 흘릴 거를 대비해서 조금 전해질 음료 있잖아요. 이온 음료 그거를 사가지고 드시는 거를 저는 추천해요. 그래서 전해질이 조금 충분히 든 거를 먹으면 조금 더 면역 자금이 좋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 이온 음료를 사가지고 가서 아플 때는 먹진 않았고 조금 괜찮아졌을 때 조금씩 마셔줬거든요. 그래서 근데 뭐 이것 때문에 뭐 영향이 있거나 그러지 않고 저는 좋았어요, 오히려. 그리고 타이레놀은 딱 그냥 3개만 먹었습니다. 타이레놀 같은 경우는 그 구매를 하시게 되면 500mg짜리가 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알정인가 해서 800짜리가 있을 거예요. 근데 하루 허용량이 여러분 4000mg으로 저는 알고 있어서 아마 500짜리를 8번 정도 드실 수 있을 거거든요, 하루에. 그러니까 나눠서. 근데 나눠서 드시나 지금 2알씩 드시나 1000mg씩 드시던가? 근데 저는 650짜리를 3번 나눠서 먹었고요. 타이레놀 너무 아프시면은 먹으면 진짜 효과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적당히 진짜 아플만 할 때 한 번씩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사실 그 주사 맞고 난 다음에 증상이 없을 때 타이레놀을 미리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만약에 주사 맞고 난 다음에 바로 발열이 일어나거나 이러면 드셔야 되지만 저처럼 그냥 이런 증상 아무것도 없이 그런 분들은 그냥 이렇게 계시다가 나중에 한 8시간이나 10시간 정도에 이제 슬슬 입질이 와요.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싸우고 싶다. 약간 이렇게 몸에 그게 나한테 느껴지거든요. 그때 하나 드시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미리 드시지 말고 그렇게 하나 드셔서 좀 약을 적게 먹는 방향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맞았는데요. 2차 접종이 또 있다고 하는데 사실 아스트라제네카는 2차 접종은 조금 좀 수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보다 수월하면 좀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맞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 혹시 급성 그런 그 어떤 그 맞고 난 다음에 두드러기가 일어난다든지 열이 너무 심해서 너무 못 참겠다든지 이럴 때는 정말 바로 병원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24시간 뭐 48시간이 지났는데도 머리가 어지럽고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수액을 맞으면 좀 괜찮아진대요. 그래서 수액 같은 거 맞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을 때 혼자 자취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저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어서 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누군가에게 연락을 취해놓는 그런 방법도 한번 네, 생각을 해보시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그냥 백신이니까 아유 뭐 혼자 있다고 무슨 일 생기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백신 같은 경우는 사이드 이펙트가 아직 정확하게 나온 게 아니고 지금 어떤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응급 뭐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빠르게 승인이 돼서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이드 이펙트나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혼자 계시는 분들은 연락처를 잘 취해 두시고 뭐 동료들이나 친구들이나 뭐 그렇게 취해 두시고 조금 경과를 지켜보고 내 몸을 내가 지켜야지 누가 지키겠어요. 오케이? 한번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저처럼 좀 불안감을 느끼시고 맞기 싫어하시는 분들한테 좀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건강하시다면 여러분의 면역세포를 믿으세요. 저는 제 면역세포에게 너무 감사하고 잘 버텨줬으니까 2차도 빨리 잘 버텨, 2차도 맞아서 잘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 코로나, 저기 뭐냐, 없애가지고, 우리 자유롭게 봄 냄새 맡고 싶고, 여름에, 수영하고 싶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다 같이. 그걸 위해서 조금만, 내 면역세포를 믿고, 좀 건강하게, 그렇게 합시다. 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 면역세포 믿고 건강하게 맞으십시다. 혹시 그래도, 혹시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진짜 만약에 내가 기저질환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정말 의사 선생님이랑 예진을 할 때 미리 모든 것들을 다 말씀을 해 놓으세요. 드시는 약이나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 사소한 것까지 그래야 잡아줄 수 있어요. 근데 내 몸을 제일 아는 건 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우리 면역세포가 잘 싸울 수 있게 우리는 그냥 그저 강인한 마음으로 견디는 수밖에. 어쨌든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